자, 오늘은 마그네틱 에너지 혹은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걸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회로 LR 회로를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배터리가 V, 전류가 I가 흐르고 요 사이에 저 EMF가 E, 여기가 R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회로의 법칙에 따르면 V,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V 플러스 E, 전류가 흐르는 IR,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여기 전류가 흐르는데 DT라는 시간에 DQ라는 차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틀림없이 이 배터리가 1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DT 동안에 DQ에 배터리가 해주는 1, 그 외부에서 공급하는 에너지죠. 뭐냐면 work IV DQ. 이거는 당연히 요거를 DT로 나눠줬다가 DT를 곱하면 DQ DT가 I일 테니까 V I DT.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 I DT 플러스 I 제곱 R D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요 기전력은 틀림없이 마그네틱 플럭스의 파라데이 법칙에 의하면 요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거니까, 뭐냐면 이 DT는 마이너스 D 파이, 따라서 I D 파이 플러스 I 제곱 R D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게 사실 우리가 회로의 법칙을 저걸 쓴 거는 사실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나온 건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냐면 단위 시간당 배터리 외부에서 한 일이, 일부는 요게 저항에서 나오는 히트, 요거는 EMF를 거스르고 한 일이죠. EMF를 거스르고 한 일인데, 거스르고 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게 마그네틱 에너지, 그 안에 마그네틱 필드가 생겼으니까 마그네틱 에너지로 보자 이거야. 우리가 1학년 때 마그네틱 에너지를 정의할 때 우리가 흔히 보는 다음과 같은 양이어서 뭐였냐면 I D phi, 다음과 같이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배터리가 한 일이 일부에서 열 에너지로 나가고 일부가 마그네틱 에너지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게 서킷이 하나 있는 건데, 서킷이 그러면 N개 있으면 물론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요거에 저 셀프 인덕턴스가 L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2분의 1 Li 제곱을 얻었지만, 그거보다 좀 더 일반적으로 해서 그거의 특별한 경우로 하나 있을 때는 우리 그렇게 나오는 거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일은 당연히 N개가 있으면 1부터 N까지 I 거기 흐르는 게 D phi R, 여기 있는 거를 일반화 시킨 거죠. 다른 것이 일반화를 시킬 수 있고, 그러면 D phi I를 어떻게 구하나? 뭐냐면 phi
J번째 서킷에서 온 거 에다가 dij i번째 거의 플럭스가 약간 변하는 거는 J번째 전류가 약간 흘러서 그거에 의해서 뭐냐면 J번째 서킷이 i번째 주는 플럭스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뭐냐면 우리 어떻게 썼더라? phi mij phi i는 j가 1부터 n까지 ij 다음과 같은 게 뮤추얼 인덕턴스에 대한 정의니까 d phi I di 요게 바로 뭐냐면 뮤추얼 인덕턴스 mij가 되는 거죠. 어떻게 쓰냐면 다음과 같이 물론 이때 가정은 mij가 다음과 같이 전류가 흐를 때 모양이 바뀌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고정되어 있는 서킷인 경우에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러면 에너지를 구해. 지금은 그건 인피니테시멀한 플럭스의 변화고 우리 그거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서 뭐냐면 마그네틱 에너지 혹은 EMF를 거슬러서 자기 한 일을 보면 되는데 그거를 보면 어떻게 할까? 저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d phi i가 저렇게 주어지니까 뭐냐면 dwb는 한 일은 summation i j 1부터 n까지 mij ii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어지나? dij 뭐 다음과 쓸 수 있죠. dij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쓰지 말고 그렇게 쓰면 자꾸 복잡해지니까 우리 요거를 이렇게 쓰고 d phi 우리 요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WB를 구하고 싶은데 WB를 구하고 싶으려면 그럼 우리 i번째 플럭스가 어떻게 변하나 0인 경우에서부터 쭉 변하는 거를 전부 다 더해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에 저 흐르는 전류가 각각 처음에 전류가 0이었다가 전류를 뭐 어떤 방법으로는 집어넣어서 마지막에 파이널 스테디 스테이트로 갔다고 해서 마지막에 어떤 전류 I로 흐르게 됐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한 일은 이 일은 그 중간에 과정에 상관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한 일이 경로에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뭐냐면 우리가 계산하기 가장 쉬운 경로를 택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장 쉬운 건 어떻게 하냐면 커런트가 어떻게 흐르냐는 히스토리에는 관계가 없으니까 I 어떤 순간에 시간 t에서의 i번째 전류는 마지막 전류 i의 알파벳 모든 i에 대해서 모든 전류가 뭐냐면 일정하게 다음과 같이 증가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d phi i는 당연히 이것도 마지막에 phi i 마지막 거에 d 알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러면 드디어 인테그랄 dwb는 어떻게 쓸 수 있죠? summation i가 1부터 n까지 i prime 그 다음에 d phi는
0부터 1까지 알파 phi i d 알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알파? 아니지. 여기 잘못 알파는 없죠. d 파이가 요거니까. 그 다음에 i 프라임을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 phi i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아니 0부터 1까지 알파 d 알파 이게 2분의 1이니까 우리 나오는 거는 2분의 1 요게 바로 마그네틱 에너지로 구해지는 양이에요. 자, 다음 같은 마그네틱 에너지를 구하면 이제 phi i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이걸 집어넣어서 다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금 아까 우리 계산했던 뭐냐 phi i 대신에 phi i가 1부터 n까지 phi i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mij ii ij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뮤추얼 인덕턴스를 써서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물론 이 MIJ는 회로에 있는 모든 걸 다 써야 되지만 우리 뮤추얼 인덕턴스인 경우에는 시미트리에 의해서 두 개를 바꾸어 준 거에 대해서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매트릭스로 생각하면 다이어고널한 컴포넌트는 셀프 인덕턴스가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거랑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내가 썼지만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되죠. 얘는 그러면 두 개가 있으면 가장 쉬운 것도 한 개 있는 거, 두 개 있는 것부터 해보면 두 개가 커플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u는 조금 아까 있는 걸 그대로 쓰면 2분의 1 L1 I1의 제곱 2분의 1 L2 I2의 제곱 빠진 게 뭐냐면 IJ가 1, 2, 2, 1인 거를 더하면 되는데 M1, 2랑 M2, 1이 똑같으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2배가 돼서 M I1, I2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물론 요게 우리가 커플이 되어 있는 뮤추얼 인덕턴스가 아주 작으면 혹은 0이 되는 극한에서는 각각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에 우리 뭐냐면 x를 I1, I2로 쓰면 이 u는 어떻게 쓸 수 있나? 2분의 1 L1 I2의 제곱으로 쓰면 묶어내면 첫 번째 거는 I2분의 I1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요거는 L1분의 2배로 묶으니까 2m x 그 다음에 L2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양의 컨비네이션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 이 양은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죠. x는 뭐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지만 요거는 항상 다음과 같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요거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되는 거죠. 요거의 최소값이 0 이상이 될 조건은 쉽지 뭐. 완전 제곱을 쓰면 하면서 이게 여기가 이게 L1이 빠진 것 같아. L1이 빠졌죠. L1으로 나눠졌으니까.
플러스 L1 L2 마이너스 M제곱 L1 제곱. 이 양이 0보다 0 이상 똑같은 걸 다시 완전 제곱 형태로 썼으니까 최소값이 언제 생기냐면 x가 마이너스 L1분의 m일 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거보다 더 큰 거죠. 요게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요게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뭐냐면 우리 두 개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셀프 인덕턴스는 뮤추얼 인덕턴스의 제곱보다 두 개 곱한 게 같거나 커야 된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만약에 두 인덕터가 서로가 커플이 돼 있지 디커플이 돼 있다면, 혹은 하나만 있을 경우, 특별한 경우로 이때는 파이가 Li니까 U는 2분의 1 I phi 2분의 1 Li 제곱, 우리가 잘 아는 거, 혹은 2L분의 phi 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오케이. 이제 마그네틱 에너지를 계산한 거고, 그럼 이제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여러분들이 1학년 일반 물리 때 배웠던 거는 전기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엡실론 제로 E제곱, 자기 에너지 밀도는 2뮤 제로분의 B제곱. 우리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우리 먼저 그거를 한번 우리 쉽게 유도를 해보면, 우선 베큐엄에서 파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그네틱 플럭스니까 우리 정의상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컬 A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스톡스 티어렘에 의하면 백옥선, 그 둘러싼 백옥선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한 게 뭐냐면 Li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한 1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I 파이니까 파이를 쓰면 이거는 I 곱하기 요 DL이 뭐냐면 어떤 도선의 회로를 따라서 흐르는데 요 서피스에 대한 플럭스를 계산한 건데, 요 작은 거를 DL이라고 하면 IDL을 써서 이거를 I 벡터라고 우리가 쓰면, 그럼 이거는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I DL I DL 이렇게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요 양이 뭐냐면 사실은 I 곱하기 DL,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선적분을 하지만 요게 뭐냐면 전류는 전류 밀도 단위 면적당에 흐르는 전류 밀도를 그 단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DL과 거기에 해당하는 단면적을 쓰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dV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J가 우리 어떻게 되더라? 백큐엄에서 컬 B가
컬 B가 뭐였더라? 뮤제로 J. 다음과 같이 되니까 우리 요거는 뭐냐면 이 뮤제로분의 A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를 보면 그 아이덴티티를 써서 좀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떤 아이덴티티를 쓰냐면 저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이걸 쓰면 되지 뭐. 여러분들이 처음에 학기 시작했을 때 나와 있는 벡터 아이덴티티 중에 여러분들이 본 거 이거는 b 닷 컬 a 빼기 a 닷 컬 b로 주어지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항이 저 인테그란드에 있는 양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a 닷 컬 b는 b 닷 요거 그대로 쓰고 요거를 빼준 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양의 컬 a가 b니까 앞에 있는 건 b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w는 저 마지막에 있는 거였어. 2뮤 제로분의 1 첫 번째 거는 b제곱 dv 두 번째 거는 제로 다이버전스에 대한 볼륨 인테그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가우스 티어렘을 쓰면 서피스 인테그랄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서피스 인테그랄로 A 크로스 B dA 다음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요 마그네틱이나 이런 것들이 로컬라이즈 된 커런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로컬라이즈 커런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멀리 가면 적어도 R제곱분의 1보다 빨리 0으로 간다고 하면 다음 같은 양이 그 서피스를 아주 크게 잡아서 여기다 0으로 갈 때 이렇게 잘 잡으면 앞에 있는 요행이 나와서 다음과 같이 우리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따라서 에너지 덴시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건 진공에서 그렇고 그럼 마그네틱 머티리얼 안에서는 어떻게 되나? 마그네틱 머티리얼 안에서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2분의 1 J.A 네, 우리 이제는 뭐냐면 J에 관련된 맥스웰 이퀘이션이 H 필드를 써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건 뭐냐면 2분의 1 컬 dv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거는 어떻게 쓸까? 이거를 그냥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나? 헷갈리지 않겠을까? 성분을 보면 내가 그냥 아이덴티티를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면 요거를 우리가 레비스 비타 심볼을 쓰면 엡실론 I 번째 거 JK DDXJ H에만 작용하는 거니까 어느 거는 HK 그리고 AI인 거죠. 다음 같은 양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전체 있는 걸로 쓰고 그러면 뭘 빼주냐 하면 HK DDXJ AI 이걸 빼주면 되는 거죠. 다음 같이 쓰고 그럼 뒤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요양은 이걸 다시 쓰면 엡실론 K JI 요걸 바꿔서 K를 맨 앞으로 보내고 IJ를 바꾸면 부호가 반대가 될 테고 DDXJ AI 이렇게 쓰면 요거는 뭐냐면 컬 A의 K번째 컴포넌트죠. K번째 컴포넌트고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거는 DDXJ 앞으로 끄집어내고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쓰면 앞에 J가 있으니까 J를 엡실론 JKI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K를 맨 어떻게 했나 I를 맨 뒤로 보냈고 그 다음에 HK AI로 쓰면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이건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양이 뭐냐면 H 크로스 A의 J번째 컴포넌트죠. 그거에 J번째로 미분한 거니까 이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 여기 있는 요 양은 뒤에 있는 게 저게 플러스니까 2분의 1 인테그랄 어느 것부터 먼저 쓸까? 이것부터 먼저 쓸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였으니까 아까 어떻게 썼냐면 H 닷 컬 A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양은 H 크로스 A의 다이버전스에 대한 적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역시 가우스 티어렘을 쓰면 플러스 1/2 A로 쓸 수 있고 물론 여기서 맨 오른쪽 거는 두 번째 거는 서피스 인테그럴 이걸 서피스 인테그럴로 바꿨는데 서피스를 아주 무한히 넓은 큰 데로 잡아서 전부 다 로컬라이즈 된 곳이라면 이게 0이 되는 곳으로 치면 요게 역시 컬 A가 마그네틱 필드 B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는 저 안에 있는 것만 쓰면 되죠.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는 2분의 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마그네틱 머티리얼 안에서의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예요. 근데 특별히 그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아이소트로픽하고 리니어하면 어떻게 되죠? B가
뮤 h로 쓸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u는 2분의 1 뮤 h 제곱 혹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베큐엄일 때는 뮤 제로 2뮤 제로분의 b 제곱 저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가 뮤면 뮤 제로 대신에 뮤로 바꿔서 쓰면 된다는 거는 다음과 같은 리니어하고 아이소트로픽한 머티리얼의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다음과 같은 에너지를 보면 마그네틱 필드나 H 필드를 알면 우리 에너지 덴시티를 아는데, 그럼 우리 어떤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 혹은 토크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한 일은 미케니컬한 워크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우리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한 일은 어떻게 되죠? 이게 전체 이 마그네틱 에너지를 U라고 하면 마이너스 DU 이렇게 쓰면 되나? 이게 우리 포텐셜 에너지 정의를 쓸 때 다음과 같이 쓰죠. 한 일에 대해서 마이너스 4를 붙인 게 포텐셜의 변화라고 쓰죠.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일 경우에만 그래요. 에너지가 보존돼서 역학적으로 한 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일부를 써서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이렇게 만들려면 주위에 전류가 흘러야죠. 그럼 이 가운데 내부 에너지는 변하더라도 외부에서는 계속 뭐 배터리든 뭐든 주어져서 그 전류는 계속 일정하게 흐르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스테디 스테이트를 만들어 주려고 모든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일정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배터리와 같은 익스터널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집어넣으면 배터리가 한 일을 집어넣어 줘야 되죠. 자, 이걸 집어넣으면 근데 DU는 우리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이거고, 배터리가 한 일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phi-i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우리 이거 다 알죠. 왜냐하면 dt로 나눴을 때 이게 기전력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 것이 되는 거니까 보니까 외부에서 전류를 일정하게 흐르게 만들면 외부에서 배터리에서 제공된 일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의 정확히 2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du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받는 힘은 여기서 보면 그레이디언트 U죠. 그 다음에 토크는 여기 한 거를 요거를
토크를 할 때는 이거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써야 될 텐데, 토크도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토크는 토크의 i번째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럼 언제? 이게 여러분들이 봤던 거랑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에서 봤던 거는 받는 힘은 포텐셜 에너지에 그레이디언트를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건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일 경우에 그래요. 여기서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 아니라 익스터널 포스가 일을 더 해주는 거죠. 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서 다시 말해 한 일, 에너지가 역학적인 에너지가 보존이 돼서 한 일은 마그네틱 에너지를 써서 한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가 되나? 이 경우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스테디 스테이트로 스테디 똑같이 나오네. 스테이트 i가 일정한 경우죠. 그럼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인 경우는 뭐냐?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인 경우에는 외부에서 한 일이 없으면 되지 뭐. 그죠? 외부에서 한 일이 없으면 그거는 d phi i가 0이면 돼요. d phi i가 0이라는 건 뭐냐면 플럭스가 고정된 거죠.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플럭스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물론 dw가 마이너스 du가 돼서 이때는 힘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u, 토크는 i번째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게 픽스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전기의 경우에도 볼 수 있어요. 전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전기의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우선 뭐냐면 밑에 있는 우리 요걸 얻기 위해서 하실 때는 뭐냐면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에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전부 다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를 끊고 그 안에 있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면 우리 지금 다음과 같은 이 얘기를 그대로 쓸 수 있죠. 그때는 힘은 포텐셜 에너지의 그레이디언트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되죠. 근데 여기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처럼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 예를 들어서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 전하를 띤 입자를 놓고 이 사이에 포텐셜 차이를 일정하게 준 경우. 포텐셜을 일정하게 주려면 이 안에 있는 차지드 파티클들이 돌면서 일렉트릭 에너지가 변함에도 상관없이 외부에서 포텐셜 차이를 일정하게 걸어주려면 외부에서 뭐냐면 배터리나 이런 걸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경우는 여기서 본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이 관계를 써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플러스로 들어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이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냐 아니면은 엑스터널 소스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달라진다 이거예요.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들어주시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예를 한번 들어야지. 예를 하나 들으면 어떤 예를 드냐면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길이가 L이고 n번 감았어. 그럼 이 안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죠? 자기장은 μ0 이걸로 나눠준 양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 곱하기 전류,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코일은 내가 안 그렸어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 곳에 마그네틱 머티리얼, 그래서 쇳덩어리 같은 거, 다음 같은 게 있을 때 이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을 때 집어넣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가 들어온 길이가 x0가 됐을 때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은? 하고 물어보는 거죠. 물론 외부에서 흐르는 전류는 항상 일정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외부에서 흐르는 전류를 일정하게 주어지면 들어오면서 마그네틱 에너지의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 이거는 계속 전류가 I가 흐르도록 우리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이러면 그러면 X만큼 있다가 조금 들어오면 마그네틱 필드의 마그네틱 에너지의 변화는 여기서 요만큼 들어온 부분에 대한 마그네틱 에너지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마그네틱 필드가 이 안에 깊숙이 안에 있으면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주어지지만 여기서는 엣지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어려워. 그죠? 계산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들어오면서 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죠. 처음에 이렇게 있고, 그게 여기다 그리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위아래로 좀 과장되게 그리면 여기가 x0만큼 들어가 있고, 똑같은 거에 여기가 x0 플러스 dx만큼 델타 x만큼 들어와 있다고 치면 들어온 부피가 델타 x 이 단면적을 a라고 하면 여기서 들어온 거의 변화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를 차이를 보면 멀리 떨어진 밖에 있는 요 델타 x가 델타 x만큼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이렇게 들어온 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u는 요 차이를 보면 되니까 멀리 있는 거는 u는 2분의 1 리니어 머티리얼이라고 하면 μ h 제곱, 그러면 우리 u 밑에 있는 거 x0 플러스 델타 x는 아직 안 들어온 거에 요거의 마그네틱 에너지랑 요거의 마그네틱 에너지의 차이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요 바깥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하고, 그럼 뭐냐면 요 차이는 뭘로 주어지냐면, 물론 바깥에는 멀리 나와 있어서 마그네틱 필드가 무시될 수 있던 그룹이 작다고 하면, 그러면 2분의 1 a 델타 x의 곳에서 μ0였다가 μ로 바뀐 거, 요
요거만 더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ux0 플러스 2분의 1 뮤 마이너스 뮤0는 컨스탄트니까 나오고 h제곱 요 안에서 h는 일정하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는 뮤 n i n이 l분의 ni지만 이게 바로 뮤 h니까 h로 쓰면 요게 l제곱분의 n제곱 i제곱 a 델타 x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 경우는 요만큼 들어갔을 때 그럼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죠? x방향의 힘은 요거를 du dx로 나눠주면 요거에 부호를 반대로 붙이냐 하면 반대로 붙이지 않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일정하게 준 거니까 A 요게 우리가 잘 아는 뮤제로 렐러티브 퍼미어빌리티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쓰고 요게 아까 h였으니까 h제곱 A 들어가는 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죠. 들어가는 쪽인가? 그렇지. 이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다음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아, 가만히 있어요. 방향이 어떻게 된 거야?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7에 다 됐고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한 걸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하기 전에 아직 하나 안 했지. 파라데이 법칙만 했지만 이제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면 바꿔야 될 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암페어 법칙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암페어 맥스웰의 법칙이라고 불렀던 거 원래 암페어의 법칙이 뭐였었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질 거죠.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가 마그네틱 필드 혹은 H 필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컨시스턴트하지 않다는 거죠. 어느 경우에 컨시스턴트하지 않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음과 같은 평행판 축전기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그럼 우리가 서피스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 요 암페어 룹을 잡기 위한 요 룹을 이걸 이렇게 잡은 걸로 이렇게 잡아요. 근데 요 서피스는 요걸 경계면이기만 하면 되는 요게 경계면인 임의의 서피스를 잡을 수 있으니까 요 단면을 S1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요 경계면이지만 요렇게 되는 게 S2 서피스를 이렇게 잡으면 잘 보듯이 S1에서는 I지만
S2에서는 (0이) 되죠.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는 넌제로인 값이 되고 어디서는 0이 되는 다음 같은 게 있으면 틀림없이 이거는 컨시스턴트 하지 않죠. 컨시스턴트 하지 않아서 맥스웰이 어떻게 고민을 했었냐면, 그렇지만 우리가 멀리서 보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멀리서 보면 마그네틱 필드가 있어야 되니까 요게 맞아야 될 것 같죠. 요게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맥스웰 방정식에서 다른 걸 보면 다음 같은 방정식이 있죠. 이거는 J가 어떤 벡터의 컬로 주어지면 다이버전스 J는 항상 0이에요. 그죠? 컬로 주어진 거에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항상 0이죠. 근데 다이버전스 J가 0이 아닌 것 같잖아. 다이버전스 J, 그럼 이거에선 다이버전스 J가 0이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이 있어요. 다이버전스 J가 항상 0이면 이 식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죠? 항상 만족할 수 없어요.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닌 한. 이 두 개 사이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맥스웰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또 이걸 알잖아. 다이버전스 D가 로인 걸 알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다이버전스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컬 H를 다음과 같이 커런트로만 쓰면 반드시 이거는 이 표현의 형태를 보면 반드시 다이버전스가 J가 0이 돼야 되는데, 다이버전스 J가 0이 되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요 가우스 법칙을 집어넣어서 보니까 다음과 같은 양의 다이버전스가 0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컬 A, 어떤 양의 컬로 쓰는 거는 항상 다이버전스가 0인데 요거의 다이버전스 J가 항상 0이 아니니까 요쪽이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0이 되는 양. 그래서 Generalized Ampere Law는 다음과 같이 확장했어요. 물론 이건 어디서 유도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이 써서 보고 실험해서 확인해 봤더니 다음 같은 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양을 J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1학년 때 displacement current라고 배웠는데, 그게 왜 displacement current인지 헷갈렸지만 이제 보면 알죠. displacement vector, displacement로 정의한 양의 시간에 대한 변화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그래서 displacement current라고 부르는 거예요. D가 displacement vector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 나타난 모든 거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갑자기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1학년 때 많이 했던 베큐어 메서드 랑 마그네틱 머티리얼 안에서 두 개 각각 나눠서 보면 진공에서는 먼저 가우스의 법칙 혹은 쿨럼의 법칙 우리가 잘 아는 거.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B는 0, 마그네틱 차지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파라데이의 법칙, 다음과 같이 쓰죠. 이게 여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까 본 거에서 알죠. 뭐냐면 D 대신에 B로 쓰면 뮤를 더 곱해줘야 되는데 진공이니까 뮤 제로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D 벡터는 엡실론 곱하기 2니까 진공에서는 엡실론 제로를 더 곱해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썼죠. 이게 진공에서는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를 쓰니까 다음과 같이 쓰지만 우리가 마그네틱 머티리얼 안에서는 B 혹은 이런 것보다는 디스플레이스먼트 D 벡터, H 벡터를 통해서 이퀘이션을 쓰는 게 훨씬 더 간편한 걸 알았어.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머티리얼이 차지 때문에 폴러라이즈 되면 폴러라이즈 된 차지 덴시티를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프리 차지 덴시티,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프리 차지 덴시티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맥스웰 방정식. 그 다이버전스 D가 로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성립하고 이것도 그렇고 파라데이 법칙도 그대로 되고 이거는 소스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식은 소스랑은 상관이 없죠.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는 소스, 차지,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는 소스, 커런트가 없는 이퀘이션은 여기나 여기나 똑같이 쓸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여기는 다음과 같은 양. 그래서 뭐냐면 이때는 걸 H, 다음과 같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훨씬 더 복잡하게 왜 이걸 쓰나요? 틀리면 왜 여긴 그대로 쓰고 이건 딴 걸로 쓰나요? 라고 할 때 뭐냐면 우리가 측정 폴러라이즈드 차지나 뭐냐면 마그네타이제이션에서 생기는 바운드 커런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프리 차지 덴시티, 프리 커런트 덴시티로 표현하는 양은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 그 효과까지 포함된 D 벡터 혹은 H 벡터로 맥스웰 방정식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의 이퀘이션을 쓸 때 쓰는 로렌츠 포스, 다음과 같은 식이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랑 차지 파티클에 대한 모든 다이내믹스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다 배웠네. 전자계약을 다 배웠네. 이제 어떡하지? 전자계약 2에서는 뭘 할까? 1학년 때 일반 물리를 배운 거랑 똑같아요. 이게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죠? 전자기파가 생겨. 그죠? 근데 소스가 없을 때 이걸 적당히 결합하면 웨이브 이퀘이션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2학기 때는 웨이브 이퀘이션을 끄집어내고 웨이브 이퀘이션은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에요. partial differential 웨이브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나? 그거를 이런 금속 파이프 안으로 보낼 때 금속 파이프가 네모나게 생겼냐 동그랗게 생겼냐 바운더리 컨디션을 맞춰서 이걸 보내고, 그 다음에는 전자기파를 표면에서 반사시켜요. 반사시키면 반사와 굴절의 법칙이 성립하나 다 유도할 수 있어요. 슈넬의 법칙 이런 거 다 유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브루스터의 법칙
다 유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금속 안에 전자기파가 들어가면 어떡하나. 우리 이런 경우는 안 했죠. 금속 안에 들어가는 경우 도대체 그 안에서 금속 안에서 전자기파의 프리퀀시에 따라서 금속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는 전자기파가 나오면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전자기파의 소스는 전자기파가 어떻게 나오죠? 전하를 띤 물체가 가속을 하면 전자기파가 나와요. 전하를 띤 물체가 가속을 하면 어떻게 전자기파가 나오나?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전자기학 E는 맥스웰 이퀘이션을 응용해서 나오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모든 것, 그것과 물체와의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거를 2학기 때 전부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 이제 요거만 가지고 이제 다 끝났는데, 다 끝났냐면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1학년 때는 이거를 적분의 형태로 배웠지만 미분의 형태로 나왔으니까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boundary condition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요걸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기 전에 요렇게 썼을 때, 우리가 요게 좀 더 일반적인 경우니까 요거에서 여러분들이 진공으로 가는 거는 쉽게 우리 바꿔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요 식에서 각 필 D, B, E, H에 해당되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바운더리 컨디션. 첫 번째부터 쉬운 거부터 하죠. 뭐. 다이버전스 B가 0이야. 이거를 바운더리 컨디션을 구할 때는 인테그랄 폼으로 쓰는 게 더 편하죠. 인테그랄 폼은 어떻게 쓰냐면 패곡선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을 쓰면 이게 0이야. 그러면 1, 2 바운더리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작은 실린더를 잡은 다음에 한쪽을 n, 그럼 이쪽으로 나가는 건 마이너스 n이겠죠. 그래서 요 안에 B에 대한 플럭스가 0인데 우리 요 옆에 높이를 작게 만들어주면 옆으로 나가는 플럭스는 우리 무시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바운더리에서의 수직인 컴포넌트가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두 번째, 파라데이 법칙은 역시 우리가 인테그랄 폼으로 쓰면 이 스톡스 테오렘에 의하면 그 패곡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것도 경계면이 있으면 이때는 요 커런트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탄젠셜하게 이렇게 잡으면, 그래서 요 방향이 작은 게 L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쪽으로 플러스 E1L, 이건 마이너스 L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E2L 마이너스 DDT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자꾸 줄이면 마그네틱 필드는 컨티뉴어스하다 그랬죠.
쭉 지나가면서 이걸 줄이면 컨티뉴어스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파이나이트예요. 마그네틱 필드는 파이나이트예요. 파이나이트한데 이 길이를 자꾸 줄이면 B.DA는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A를 자꾸 이 길이를 자꾸 줄이면 그러니까 이걸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원의 패럴렐 탄젠셜 컴포넌트는 그렇게 시간에 대한 미분은 면적에 대한 적분을 하면 항상 그 면적을 작게 만들면 항상 0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괜히 지웠네. 다이버시티 D가 로니까 이건 당연히 가우스 법칙을 쓰면 enclosed and charge가 되고 이것도 역시 아까 했던 이거를 쓰면 우리 요 안에 있는 남는 게 요거를 surface charge에 대한 면적 적분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discontinuity는 D1 pub, D2 pub이 surface charge density로 discontinuity가 있다는 거죠. 요거 내가 말로만 하겠지만 이거는 그 사이에 surface charge density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한 걸로 바꿀 수 있으면 그 인테그란드가 똑같아야 되니까 우리 다음 것이 쓸 수 있고 마지막으로 컬 H ddt 물론 이것도 인테그랄 폼으로 쓰면 enclosed current 저 안에는 파셜 데리버티브이지만 다시 밖으로 나오면 토탈 데리버티브로 쓸 수 있고 역시 여기서도 1, 2 다 조그맣게 했던 거 이게 L 그 다음에 요 면적을 작게 하면 요거에 다시 말하면 L의 수직인 단위 벡터를 N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surface current density가 다음과 같이 K 혹은 KF라고 쓰는데 그냥 K라고 쓰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는 H1.L 조그만 상자에 대해서 이건 밑에서는 방향이 마이너스 L이니까 이게 역시 이거는 면적을 작게 만들면 D가 파이나이트 하니까 0으로 보낼 수 있고 남는 게 뭐냐면 enclosed current인데 enclosed current는 이쪽으로 지금 패곡선을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오는 게 플러스죠. 이쪽으로 나오는 게 어떤 컴포넌트냐면 N 크로스 L 컴포넌트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요거는 이거를 A.B 크로스 C는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한 거랑 다 똑같죠. 그러니까 사이클릭 퍼뮤테이션에서 L이 바깥으로 나오게 만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 있더라? K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은 H1의 탄젠셜 컴포넌트랑 H2의 탄젠셜 컴포넌트는 서피스 커런트로 다음과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쓸 수 있죠.
물론 이게 헷갈리지만 우리 조금 시간이 있지만 1분만 이게 지금 H랑 D 필드로 써서 헷갈리지만 좀 더 간단한 리니어하고 아이소트로픽하고 호모지니어스한 머티리얼인 경우에 어떻게 되죠? 그 경우는 이건 다 똑같고 B도 똑같고 E도 똑같고 여기서 쓰는 게 요거 대신에 E1 이게 시그마 여기서는 요거 대신에 mu1 전부 다 B 우리가 잘 아는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로만 쓰면 다음과 써서 이때는 마그네틱 필드와 일렉트릭 필드만의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다 봤으니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거를 기초로 지금까지 강의 시간에 너무 수식을 많이 쓰고 피지컬 인투이션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지금부터는 다음 이 걸로 무장된 지금까지 한 걸 다 한 칠판에 요약을 했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아주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피지컬 인투이션을 키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